크리스천 청년들의 자발적인 전도와 선교를 지원하는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이 전격 출범했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음력 1월 1일을 중국의 설날이 아닌 아시아 설로 표기하기로 하고 미국 최초로 설날을 공립학교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를 가정에서 보내는 시청자들을 위해 구티비가 사회를 진단하는 특별 대담부터 은혜로 가득 채우는 영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5월 총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별 지방회들의 정기 지방회가 열렸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총신대와 고신대, 한신대 등 신학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 20곳을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위기의 다음 세대를 위해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단체가 탄생했습니다. 청년으로부터 시작되는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며 설립된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인데요. 이들은 올 한 해 한국교회 청년부 연맹을 형성하고 각 분야의 문화지원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직 기독 청년들을 위한 기독 청년들에 의한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청년들에게 자발적 선교와 전도의 장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기반으로 설립된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입니다. 한기청은 모든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 사역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항상 어느 조직에나 보면 그 조직의 목표가 있고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기청은 그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어떤 본체에서 그 모든 것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정말 주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같이 길을 모색하는 또 같이 뛰어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들은 먼저 청년들로부터 시작되는 한국교회 부흥을 목표로 교회별 청년부들의 연맹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100개 교회를 대상으로 각 청년부 리더와 한기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대한 경험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기청은 가장 먼저 청년들을 한자리로 모으기로 하였는데요. 2024년 100교회 이상의 청년부와 협약을 진행해서요. 한국교회 청년부 연맹을 형성하고 함께 소통하며 서로 지원하는 이들은 또 IT와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의 문화지업 공모 사업을 기획해 올해 3차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크리스천 청년 커뮤니티를 조직해 쌍방향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온 오프라인의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기청은 향후 청년들의 전도와 선교,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미국에선 설날이 중국 고유의 명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가 음력 1월 1일을 중국설이 아닌 아시아 음력설로 표기하고 미국 최초로 설날을 공립학교 휴일로 지정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뉴욕주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설날은 중국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뉴욕주는 음력 1월 1일을 중국설이 아닌 아시아 음력설로 표기하는 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립학교의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설날에 학교를 쉬고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들은 뉴욕주가 설날을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뉴욕의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 뉴욕시 차원에서 음력설의 공립학교 공휴일 지정 추진에 앞장선 한국계인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100만 명이 넘는 아시아계 학생이 앞으로 가족과 함께 설날을 기념하고 문화 전통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캐시 호컬 주지사를 비롯해 동료 의원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스테이트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 이민자들이 이제 뉴욕에서 진짜 힘이 생기고 이제 파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 전문가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회장은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노력한 게 결실을 맺었다며 뉴욕 시내 1990개의 공립학교에서 크고 작은 축하 행사를 열면서 설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립학교 전체에서 설날을 공휴일로 쉬게 됐는데 그거를 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아시안의 그 경제력이라 여러 가지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설을 앞두고 뉴욕 일원 한인 한국계 은행들은 일제히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뱅크는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개인당 행사 기간 총 합계 $3,000까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수수료 없이 보내드리는 이 송금이 한인사회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음력설을 축하하는 음력설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음력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시아인들이 기념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전통 음식을 먹는다고 전하며 올해 설날은 2월 10일 토요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설날을 학교 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뉴욕의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뉴욕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도 자녀들과 함께 설날을 마음껏 즐기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구티비는 이번 연휴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특별 대담과 새벽기도 다큐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삶을 꿈꾸는 시청자분들께 감동과 재미, 정보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설 연휴, 우리가 속한 사회를 돌아보고 크리스천으로서 은혜로 세상을 채워갈 수 있도록 구티비가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신년 기획으로 진행된 구티비 특별대담, 위기의 한국, 한국교회를 진단한다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와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가 만났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안 바뀌지만은 문화라고는 옷을 입고 그 형태는 다른 모습으로 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갈등과 저출생, 다문화 등 2024년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합니다.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됩니다. 이어서 10일 오전 11시 40분에 방송되는 구티비 특집 다큐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새벽을 깨우다는 새벽 기도로 삶의 변화를 느끼는 성도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1958년 교회 개척 후 놀라운 부흥으로 세계 최대 교회로 거듭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기도 현장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서는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이 출연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2일 아침 8시 30분 구티비 채널에서 박 교장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시네마로 연휴 내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10일 오후 4시 30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기독교 박해와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은 10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11일 밤 12시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 휴거의 시작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비행기가 추락한 상황에서 긴 연휴 속 긴박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 12일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되는 영화 마태복음은 최후의 만찬부터 유다의 배신까지 담아냈습니다. 연휴의 끝자락 구티비와 함께 예수의 생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5월 진행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8회 총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의 정기지방회가 개최됐습니다. 각 지방회들의 중점사안, 전북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신임 회장들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8회 총회가 5월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지방회들이 일제히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전주 하립교회에서 열린 전주지방회에서는 지방회 소속 목회자 80여 명이 함께해 순교기념관 보수, 총회 임원 추천 결의, 서울신학대 법정 부담금 청원 안건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주지방의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하리교회 이병성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과 복음화에 집중하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지금 세대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지금 세대와 또 앞으로의 청소년 또 청년 그러한 세대가 힘을 합쳐서 귀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익산 새롬교회에서 열린 전북지방회에서는 임직자의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원 정책으로 학점 운영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임 회장 익산 새롬교회 이진상 목사는 교회들의 다양한 행사를 통한 연합 활동과 이자립교회의 성장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계획을 좀 잡고 있고 또 지방회적으로 또 체육대회 같은 거를 통해서 연합과 화합을 만드는 지방회를 기도 중에 꿈꾸고 있습니다. 군산 중동교회에서 열린 군산지방회에서는 예수병원과 MOU를 통한 교역자 검진 지원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산지방회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G3 장자독교회 김달경 목사는 건강한 지방회를 만들기 위해 목회자들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건강한 지방회가 되어서 좋겠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건강도 있지만은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우리 영혼의 건강, 삼위가 하나가 돼야 될 때 우리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올해 저는 특별하게 우리 대의원들의 건강 검진에 대하여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읍 포도나무 교회에서 열린 전북중앙지방회에서는 지방의 헌법 시행 부분 개정의 건과 타교파 목회자의 교단 가입 승인에 대한 건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오는 5월 28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기총회는 전주 바울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인우동교회 류승동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부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신학대를 포함한 국내 20개 대학을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고신대와 한신대, 전주대 등 기독교 대학을 포함한 20개교를 학위과정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총신대와 순천향대 등을 어학연수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학교로 2024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 대응을 위해 매년 비율을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율이 일정 기준을 넘기거나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면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전주시와 협력해 설맞이 지역시장 살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행사로 지자체와 기독교계가 함께하는 지역 섬김 캠페인입니다. 8일 전주중앙시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박종숙 회장과 지역 목회자와 교계 관계자, 전주시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통시장을 응원했습니다. 상인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드리고 조금이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되어서 우리 시민들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전주시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목회자들은 전통시장을 돌며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명절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에 대해 평소보다 더 너그러운 편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는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민 등 약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리포트를 8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 설 명절 층간소음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이 평소보다 더 이해하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자녀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무자녀 세대는 96%가 층간소음을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유자녀 세대는 86%를 기록했습니다.
매체는 명절을 맞아 평소 조용했던 이웃집으로 아이들이 놀러와 뛰어놀다 보니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층간소음이 더 신경 쓰이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지역 인재 의대생들의 졸업 후 지역 정주 비율이 일반 전형 출신보다 20%포인트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역 거점 국립대인 A의대의 2023학년도 졸업생 취업 지역을 분석한 결과 71%가 해당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반 입학생들의 지역 취업 비율인 51%보다 20%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역 인재 비율도 높이기로 하면서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불가피한 경우에만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8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편에서 카드 리볼빙 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15%에서 19%로 일반 신용대출에 대비 상대적으로 높기에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최소 결제 비율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2월 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 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정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는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또 세수는 4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일본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8일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은 출산율 제고 방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이민자 수용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이민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UN 보고서 발췌본을 입수해 해당 내용을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발췌본에 따르면 UN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무기를 더 개발했고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 수십 건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은 1년에 2차례 안보리에 북한 관련 사항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표류하는 소규모 빙산을 침대 삼아 낮잠을 자는 북극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지난해 최고의 야생 사진으로 선정됐습니다.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은 영국 아마추어 사진사인 니마 사리카니가 출품한 얼음 침대를 2023년 올해의 야생사진사 최고 인기상으로 선정했다고 현지 시간 7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은 사리카니가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인근에서 3일간의 노력 끝에 촬영한 겁니다. 사리카니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이 사진이 희망을 불러오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댕기열 환자가 급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태국 질병통제국은 지난달 댕기열 감염 진단을 받은 환자가 8천여 명으로 작년 1월과 비교해 9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올해 초부터 5주 동안 발생한 댕기열 감염 사례가 18,000여 건으로 해당 기간 사망자는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살충제와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하고 고열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설날인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동하실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 지역에만 비나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9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가 연휴 기간 가족들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설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통찰력 있게 살펴보고 진단할 수 있는 대담부터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인 새벽기도 다큐, 우리의 신앙과 성경의 이야기를 돌아볼 수 있는 영화까지 구티비 설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알찬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